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2일자 188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부터 보실까요? CL 차트고요.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에 이렇게 이틀에 걸친 하락으로 시작이 됐는데 월요일에도 더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까지 떨어졌고 수요일에 결국은 57.25까지 떨어져서 CL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021년 2월 달 레벨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미국 정부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로 수요일에 갑자기 확 튀어올랐죠. 15분봉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밀렸다가 관세 유예 조치 나오면서 한 번에 57달러, 56달러에서 62달러까지 확 치솟았죠. 거의 6에서 2니까 600틱 정도, 600틱 이상이 오른 거죠. 600틱이 넘고 거의 700틱이 한 번에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다시 빠졌고, 그리고 금요일에 살짝 옆으로 움직이다가 살짝 정규장에 올라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딱히 기술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릴 때 60을 지켰다. 그래서 60 밑으로 떨어지기가 쉬울 것인가, 60 밑으로 떨어지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었는데, 매크로 환경 때문에 거의 55.12까지 떨어졌죠. 55.12까지 떨어졌고, 여기는 저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낫겠죠.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오렌지색으로 다시 복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오렌지색이고요. 이것도 오렌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다른 피보나치라든지 무슨 다른 패러렐 채널 같은 거를 그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60달러를 회복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고 60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목요일 저점이 58.76까지 됐다가 다시 61.74 라인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와서 세틀먼트는 61.50인데 실제 그 종가도 비슷하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하죠. 여기서 이런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고, 여기서 패럴 채널 그릴 것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화요일만 해도 뭔가 지지를 받고 저항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0달러가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그래서 데일리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너무 볼라틸리티가 지금 크기 때문에. 여기서 1달러, 2달러밖에 안 된다고 투덜거렸던 게 미안할 정도로 지금 볼라틸리티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라틸리티가 클 때는 15분 봉으로 내려가서 보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은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도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또 이렇게 매크로로 확 튀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고 뭐 이런 건데 여기서 뭐 뚫렸고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선물 트레이딩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무빙 에버리지를 가지고 15분 봉에서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을 하면, 여기서 무빙 에버리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무빙 에버리지 심플로 그리면 여기에 제가 많이 쓰는 게 5,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60, 120 이렇죠. 그래서 이 15분 봉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데서 저항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건 지금 이 아래쪽으로 됐으니까요. 이렇게 내려와서 아래에서 올라갈 때 아니면 내려올 때 저항을 받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 정도 말고는 딱히 테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 봉을 위주로 트레이딩 하실 때는 사용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래야 마치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볼라틸리티가 움직이는 것 정도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오는 그 61.74라든지 여기에 60.61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저항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 여기도 올라가다가 여기서 쉬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받았죠. 여기서도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그런 것들, 이런 주요 그 레벨들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도 여기 볼라틸리티가 이렇게 크니까 한번 저항받고 올라갔다가 이걸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는 중심점으로 사용이 됐죠. 여기서는. 여기서 지지선 쓰였고 여기서 저항선 쓰였고, 그래서 이런 레벨들을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게 그려놓았다는 것들,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난리통에도 저항 받았습니다. 이렇게 61.74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볼라틸리티가 크면 그 데일리 차트를 15분 봉으로 전환해서 보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데일리 차트에서는 무빙 에버리지 안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볼륨도 지우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매크로가 완전히 지배한 그런 한 주였다. 자,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60은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60 이쪽에서 지금 일단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월요일에도 그랬고 화요일에도 그랬고, 일단 59.77 여기 지금 저점이 57.88 그리고 클로즈가 59.58 정도 되면서 60 근처였죠. 그래서 60은 지키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60을 그냥 라인으로 하나 그려 놓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60 좀 진한 색깔로 핑크색으로 할까요? 두 개로 하고 얘를 60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 60은 지지받고 하면서 일단 뚫려 내려왔더라도 다시 60은 회복하고 60 회복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60을 그 기준선으로 놓으시고, 만약 60이 깨져서 더 밀려 내려가면 57.25, 55.12 이렇게까지 있다는 거, 그렇게 기준을 삼으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ES죠. ES도 보시다시피 목, 금 떨어지고 월요일에 4841.50까지 더 확 밀렸었죠. 그리고 나서 도지를 만들었고, 화요일도 다시 밀려 내려오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도지 만들었고, 근데 이제 이것은 양봉 도지고 이건 음봉 도지고, 그러면서 좀 전에 CL에서 60을 지켰었던 것처럼 5천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가도 5천이었고 더 밀려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관세 연기 나오면서 훅 치고 올라가서 여기 그 전저점까지 올라가서 저항을 받은 상황.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더 치고 올라갈 건지 아닌지 여기에서 각축을 벌이다가 목요일 그 오프닝 때 제 기억에 여기가 목요일 오프닝 여기죠. 여기서 5333.50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시간 이상 오를까 내릴까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밀려서 내려왔었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요일 수요일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아시아 세션에서 오버나이트 세션에서 쭉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공방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5333.50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밀리고 다시 올리려다가 다시 밀리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준 거죠, ES가. 그런 결과 결국은 5154.25 레벨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고, 금요일 날 다시 5200까지 밀렸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60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CL의 60에 해당되는 어떤 지지를 지키려고 했었던 선이 5000이라고 보고, 그보다 이제 CL은 다시 그 60에 해당되는 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였지만 ES는 그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레벨, 그래서 5200 레벨이 그 레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00을 목요일도 지켰고 금요일에도 지켰고 5333 이 레벨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래서 5200이 무너지면 다시 5000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이게 지지선으로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그 협상이 진행이 된다는 기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주말에 또 어떤 다른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현 시점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어떤 진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5500이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상한선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의 그 관세가 유예된 상황에서의 저점은 5200이다. 그래서 5200과 5500 사이에서 당분간은 간을 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S는 그렇게, 이건 지우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를 0으로 놓고 일어났을 때 여기 1.618 라인, 여기에서 지난주에 지지 저항을 봤었는데 이게 더 이상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더 치고 내려왔었고 다시 치고 올라갔었고, 그래서 이것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숨길까요? 나중에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다음 주가 아니라 당분간은 5200과 5500 사이에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NQ죠. NQ 차트고요. NQ 차트도 뭐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목요일 ES는 목요일 그 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수요일에 이 NQ는 목요일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죠. 그래서 아직 금요일에도 목요일 고점을 치지 못한 전주 목요일입니다. 전주 목요일 고점을 뚫지 못한 상황으로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만 일단 수요일에 관세 유예 조치 이후에 급상승을 할 때는 목요일 레벨까지, 목요일 고점 레벨까지 뚫고 올라가서 19,170 레벨을 뚫고 올라갔었다. 그리고 목요일에 시작할 때도 그 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밀려 내려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떨어진 레벨이 생각보다 그렇게 레벨이 올해 전 레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2024년 1월 레벨이 16334.25인데 거기까지도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되는 1월 9일 뭐 이 정도의 레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벨 그 전에 있었던 2024년 8월 레벨, 4월 레벨, 1월 레벨 이렇게 해서 2024년 레벨이 뚫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2023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1740, 466 뭐 저가 기준으로 1738,750에서 반전학일 거라고 봤었는데 더 밀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요일에 다시 회복을 해서 이 밑에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다행인 거죠. 더 밀려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버텼다 정도로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중국 쪽에서 어떤 식의 리액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칼자루를 지금 현재는 중국이 쥐고 있고 미국이 그 자기 패를 다 까내 보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다음 주엔 여기서 훅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좀 전에 ES도 말씀드린 5200, 5500 레벨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18K 18 1800 18,000이죠. 18,000 레벨이 일단 그 저점으로 보고 상단은 뭐 여기에 있는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얘 핑크색 놓고 그 18,000에서 여기 얘도 그냥 그린으로 해줄까요? 여기도 그러면 그린색으로 이 레인지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아니면 뭐 목요일 레벨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목요일 레벨 여기까지 얘를 아예 그냥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무슨 색이 있을까요? 색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늘색으로 해서 이 하늘색 레벨에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레벨들을 좀 지워볼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어서 이제는 이 레벨들 중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좀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여기 있는 애들은 놔두고 얘 같은 애는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있으니까 이 파란색은
파란색을 놔두고 얘를 3포인트로 해서 2포인트로 놓고 지우는 게 낫겠네요. 여기 얘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도 뭐 이제는 별로 중요한 레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우고 얘도 지우고 중요한 레벨들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남겨둬야 되겠죠? 하지만 2포인트로 다시 낮추고요. 여기에 있는 레벨들도 이제는 의미가 없죠? 얘도 지우고 이 정도는 놔둬도 되겠네요. 이 위쪽까지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다시 얘를 연두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얘를 연두색으로 다시 좀 그 가독성이 좋게 핑크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핑크색, 얘도 핑크색으로 하고 얘를 그냥 오렌지색으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핑크색 레벨 이 레인지에서 장이 움직이고 여기 있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 사이에 걸쳐 있다. 그리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뭐 큰 의미를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그냥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로우 하이 레퍼런스도 이거를 위해서 그렸는데 큰 의미 지지저항으로 못 썼죠. 의미 없었으니까 지우고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당분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분위기가 계속될 경우 이 레인지에서 간을 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리고 비트코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이런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한편으로는 그 채권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그 수익률이 시장 금리라고 하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시장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그거에 위기를 느낀 정부의 대책이 나온 게 이 그 관세 90일 유예 조치였다라고들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금요일에 채권 수익률이 더 올랐습니다. 물론 금요일 막판에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요일에 이 발표가 나올 때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만간 또 새로운 다른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페드에서 페드 FOMC 멤버 중에 한 분이 페드가 조치 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채권 시장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치가 나오면 이 레벨이 깨져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일단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 분위기에 묻혀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관세 조치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그것이 중국을 뺀 만큼이 이만큼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국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충분히 힘을 받고 올라가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국 관세의 문제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수입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이죠. 그리고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물건 자체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게 뭐 빠르면 몇 주, 좀 늦으면은 한 달 정도의 텀을 두고서 그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시간이 부족한 것은 미국 정부 쪽입니다. 뭐
당장 중국 정부에서는 수입업자들의 어떤 그런 손해 이런 것들을 보존을 해주겠다는 조치가 이미 나왔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정부는 지금 이 상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역으로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고 기다릴 수가 없는, 한마디로 쫄리는 쪽은 미국 정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다음 주에 어떤 새로운 조치들 내지는 뭐 관세 관련해서 중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시장이 ES, NQ, 뭐 CL도 포함입니다. 더 훅 쳐서 치고 올라가서 뭐 전주에 화수목 월화수 2레벨이 아니라 당장 NQ 같은 경우에도 2만에서 2만 1000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물밑 접촉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양쪽이 그렇게 쉽게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아직 끝이 난 게 아니고 어쩌면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NQ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이 난리통에 굉장히 캄했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조용했죠. 물론 이제 NQ가 그렇게 휙 치고 올라갔으니까 올라긴 올랐는데 뭐 떨어질 때도 별거 없었고 올라갈 때도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레벨 정도로만 하면 뭐 그 전주에 목요일, 금요일에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고 일요일에 좀 빠져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 주식시장이나 오일 마켓의 목요일, 금요일 움직임은 뭐 될 게 아니죠.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올랐죠. 그런 상황이라서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오를 때는 그래도 좀 같이 올라주고 일요일에 그만큼 그 목금만큼 빠졌고 월요일, 화요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죠. 스케일이 달라서 그렇지. 그리고 수요일날 올라갔고 목요일 내려왔고 금요일날 올라가는데 이 금요일날 올라간 게 조금 컸습니다. 그 사이즈가. 하지만 이 내려오는 이 빨간색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고 그것을 그 세게 뚫고 있는 그런 모양새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 일요일 장을 좀 봐야겠지만 쉽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깨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깨진다고 해도 85128 요 레벨을 쉽게 뚫고 올라가기가 어려워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딱히 비트코인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움직임도 뭐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그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모양새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 광란의 한 주를 보내셨는데 그 선물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주식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이 차트 그 분석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포지션 가지고 계시던 분들 좀 그 손실을 많이 입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물타기를 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조금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사이즈 조정을 하신다든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지 지금 당장은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이야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실 타이밍은 아니죠. 물론 수요일에 그 급등이 있기 직전에 저한테도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갔으면 벌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서프라이즈를 대비해서 미리 들어가는 것은 도박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트레이딩 가르치고 뭐 렉처나 뭐 강연이나 이런 데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도박과 트레이딩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리스크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죠. 도박은 리스크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은 리스크 관리라는 게 항상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은 느낌, 게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잡는 포지션은 도박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시라고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힘드셔도 기다리시고 더 떨어져도 지금만큼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버티셔야죠. 그리고 다시 오를 때 거기에서 사이즈를 확대를 하시는 식으로 하시든지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물타기인데 저는 물타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물타기를 할 거면 차라리 손해를 픽스하고 새로운 기회에 다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미 한번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고 정리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다른 좋은 올라가는 타이밍 기회가 생기면 그때 더 기다리셔서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때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는 게 맞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